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24년 필답형 2회차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한 경우 보수 보강 등에 필요한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제24조 정밀안전 점검의 실시의 세부 내용이 잘 나타나 있고요. 정답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정밀안전 점검입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 점검 이렇게 기재해 주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정밀 안전 진단과 정밀 안전 점검 그 차이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요. 정밀 안전 진단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확인을 하고 무엇보다 안전성 평가를 검토하는 부분이 정밀 안전 점검과 조금 차이점이 있고요. 특히 여기 정밀 안전 점검은 건설공사에서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강조한다는 데서 정밀안전진단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은 안정성 평가가 반드시 수반이 된다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두 차이점 명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2번 문제 살펴보시겠습니다. 2번 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된다. 보고 내용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고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발로 시작되는 내용이네요. 발은 바로 사건에 대한 개요를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발생개요. 그래서 발생개요 적어주시고요. 발생개요. 그리고 피해 상황도 같이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해는 피해 상황 적어주시고 피해 상황을 보고한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에는 조치가 들어가고 향후에는 어떻게 이 결과를 전망하는지에 대한 전망 부분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 글자로 해서 암기 팁을 드리자면 발피조전으로 암기 팁 기억해 주시고요. 우스갯소리로 흔히들 피발 조졌다 해서 피발조전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중대재해라는 부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범위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첫 번째가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사망자 한 명 발생한 재해고요. 한 명 이상 발생한 재해. 두 번째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2명 이상 부상자 동시에 발생한 재해고요. 끝으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우리는 중대재해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 범위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고 중대재해 범위 관련해서도 암기 팁 하나 드리자면 4일 요의 동십 사망 1명 그리고 요양인원 2명 그리고 동시에 10명이라고 해서 4일 요의 동십 이렇게 해서 암기 팁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 보시겠습니다. 3번 문제는 산업재해 분석 방법 중 통계적 분석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통계적 분석 두 가지 방법 뭔가 내용 보시죠.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사고의 유형, 기인물 등 항목값을 큰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 큰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파레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레토도 이렇게 기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내용 보시죠. 두 번째는 특성과 재해 요인을 어골상으로 세분화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골상이라는 것은 물고기뼈 모양으로 문제를 기술하면서 나열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골상 기억해 주시고 특성과 재해 요인을 어골상으로 세분한 것 바로 특성 요인도입니다. 그래서 특성 요인도 정답 기재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두 개 이상의 문제 관계를 분석하여 사용하였다는 거죠. 어떤 문제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이 두 문제의 관계를 분석해서 사용한 내용 바로 크로스 분석입니다. 정답은 크로스 분석.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재해 발생 건수의 대략적인 추이를 파악한다는 거죠. 어떤 변화에 대한 그래프를 표기를 한다든지 흐름에 대해서 변화를 파악하는 내용. 이래서 재해 발생 흐름을 파악하는 거 바로 관리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관리도.
이렇게 기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정답만 외울 것이 아니라 세부 내용적으로 이제 통계적 분석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는지까지 함께 기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번 문제는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동발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상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가 되게 답안이 긴데 이거 빨리 스피디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괄호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한다.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그리고 당일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당일 작업을 할 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발이 등에 대해서 변형, 변이 및 집안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의 아랫부분에는 변형이 들어가고 변위가 들어갑니다. 변이 및 집안의 침하 유무. 여기서 변이라는 단어 생소하신데 이 변이라는 것은 위치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다른 위치에 있을 경우에 이게 위치가 바뀐 것을 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형은 모양이 바뀐 걸 말 그대로 모양이 바뀐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형, 변이 및 집안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땡땡땡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땡땡땡을 할 것. 정답은 거푸집의 붕괴가 있을 경우에 거푸집의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보강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보강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 중에는 무엇을 하는 등의 거푸집 동발이 등의 변형, 변이, 심화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뭐냐? 바로 감시자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일반 작업자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발이의 변형, 변이, 침하 유무를 관심 있게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감시자를 미리 배치를 해야 되고요.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중지를 해야 되죠. 중지시키고 근로자들을 신속히 대피를 시켜야 됩니다. 대피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5번째, 설계 도서상에 어떤 것을 준수해서 거푸집 동발을 해체해야 되느냐? 바로 콘크리트 양생기간입니다. 콘크리트 양생기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5가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 암기 팁을 드리자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콘당, 콘작설 이렇게 암기 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빈칸에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 전체를 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5번 보시겠습니다. 5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형 달비기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 조건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달비기의 구제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23년 1회차에도 나온 아주 산업안전기사라든지 건설안전기사에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죠. 바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꼬인 것입니다. 꼬인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그래서 괄호에는 공칭 지름의 7% 기재를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에서 땡땡땡의 수가 땡땡땡 이상인 거. 바로 정답은 끊어진 소선의 수가 바로 10% 이상인 거죠. 예, 이렇게 해서 10% 기재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열과 무엇에 의해 손상된 걸까요? 맞습니다. 전기 충격 기재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녹슨 걸 말하는 거죠. 부식된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음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음매라는 것은
각각의 길이가 각각의 끝 부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강제로 한쪽 끝과 한쪽 끝을 묶어낸 형태죠.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강제로 묶은 것을 이음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의 답안을 생각하시면서 상단에 있는 그림 모양도 같이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여기서 암기 팁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답은 꼬지와 열심히, 꼬지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암기 팁 꼬지와 열심히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괄호에 들어가 있는 숫자 부분 공칭 지름의 7%라든지 와이어로프 10% 이상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이 숫자 10%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6번 살펴보시겠습니다. 6번 문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건설공사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 4명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 4명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각각 나누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위원입니다.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과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근로자위원회는 바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근로자위원회 마지막으로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있어야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그리고 이어서 사용자위원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위원회도 대표자가 각각 2명이네요. 도급 사업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사용자위원회는 먼저 첫 번째 대표자는 어떤 분이냐? 바로 도급인의 대표자입니다. 도급인의 대표자 필요하고요. 다음에는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해당되는 구성 인원이 어떤 분들인지 그 자격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7번 문제는 작년 총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상액이 2147억 3069만 3천원일 때 하일리 방식으로 다음 각 손실비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될 내용은 직접 손실비용, 간접 손실비용, 총 손실비용까지 이렇게 3가지를 문제에서 묻고 있고요. 자, 여기서 하일리 방식 재코스트 산정 방법이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피해자한테 지불되는 산재보상비를 직접 손실비로 하고 그 외의 손실을 간접비로 했을 경우 그 비율은 직접 손실비가 1일 때 간접 비율은 4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 각각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합친 전체 보상비가 직접 손실 비용의 5배로 한 것을 재비용으로 산출한 방식, 이 방식이 바로 하일리 방식 재코스트 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자면요. 첫 번째 내용, 직접 손실 비용은 말 그대로 이미 보상보험 총액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147억 3069만 3천원이 되겠고요. 간접 손실 비용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직접비의 4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589억 2,2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접비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총 손실 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를 더한다고 했죠. 직접비, 간접비 이 2가지를 더하게 되면 정답은 1조 736억 5,346만 5천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하일리 방식을 통한 우리가 재코스트 산정 비용 풀이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8번 문제는
곤돌라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다만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한 경우에 가능하다. 이러한 사업주가 조치상 예외적으로 곤돌라에 탑승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한 상황이 어떤 건지 두 가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해당 문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탑승에 제한 제5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 바로 풀이 들어가죠. 첫 번째 내용은 운반구가 어떻게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정답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 자,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을 설치하고 해야 될까요? 안전대, 안전대나 구명조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설치할 수 있으면 그런 구조인 경우에는 반드시 무엇을 설치를 해야 된다. 바로 안전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돌라 같은 경우에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안전대나 구명조를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라면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9번 문제는 크레인에 관해 다음에 적합한 용어를 기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키워드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지 보시죠. 첫 번째 내용은 크레인의 권상 하중에서 훅, 크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구의 중량에 해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정격 하중입니다. 정격 하중. 자, 두 번째 내용은 주행 레일의 중심 간의 거리, 이것을 우리는 스팬이라고 읽습니다. 스팬. 햄 이름이 아니고 스팬입니다. S-P-A-N. N입니다. N. 그리고 세 번째는 원동장치, 감속장치 및 드럼 등을 일체형으로 조합한 양중장치와 이 양중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 동작만을 행하는 크레인 내용을 쓰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게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 동작, 즉 들어 올리는 행위만 하는 크레인이 뭐냐, 그 물음이고요. 정답은 호이스트입니다. 호이스트. 그리고 네 번째는 수직면에서 지브각의 변화, 이것을 우리는 기복이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네 가지 중에서 특히 첫 번째 내용과 세 번째 내용은 과거 기출문제에서도 자주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용어를 좀 더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보시죠. 10번 문제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준수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암기 팁을 먼저 보시죠. 암기 팁은 포기운, 포기운이 되겠고요. 먼저 첫 번째 포는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어떻게 두어라는 거죠. 어떻게 두냐? 가장 낮은 위치죠. 가장 낮은 위치에 두거나 혹은 그렇죠. 지면에 내려둬야 되겠습니다. 지면에 내려둘 것,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내려둬야 되겠죠. 그리고 기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정지시키고 무엇을 확실히 걸어라.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기 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도 걸고 추가적으로는 밑에 버팀목 같은 걸로 고정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운전석을 어떻게 하는 경우 이탈, 벗어난다는 거죠.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이 갑작스럽게 키를 사용해서 운행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리고 운전대에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다만 운전석에서 잠금 장치를 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전 조치를 했다고 전제를 해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포기는 외워주시고 원래 이제 법령상으로는 원동기 기계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원동기라는 키워드가 어려운 경우에 기계를 정지시키고라고라도 대체해서라도 좀
공부를 꼼꼼하게 준비해 주세요. 이어서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 준수사항을 쓰시오. 단 고정식 사다리의 경우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문제 출제 자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설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보시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철골공사 중 추락 방지를 위해 갖추어야 할 설비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락 방지를 위해 갖춰야 할 설비 5가지 쓰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난간입니다. 난간. 난간이 있고 울타리도 되겠죠. 울타리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은 바로 안전대입니다. 안전대. 세 번째는 수평 통로고요. 네 번째는 비계나 달비계가 있죠. 달비계가 있고 다섯 번째 추락은 추락을 하라는 게 아니고 추락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추락 방지용 방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구는 구명줄입니다. 구명줄. 그래서 우리는 암기 팁을 난한 수비추구 이렇게 해서 난한 수비축으로 암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난한 수비축구, 난간 울타리, 안전대, 수평통로, 비계, 달비계, 추락 방지용 방망, 구명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보시죠. 13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철골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 조건에 대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 작업의 제한에 명시되어 있고요.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고 그리고 필기 문제에서도 자주 봤던 문제죠. 그래서 쉽게 답 맞추셔야 되는 거고 바로 정답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풍속이 얼마 이상인 경우일까요? 그렇죠. 초당 10m 이상인 경우죠. 그래서 초당 10m라고 기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10m per second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우량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시간당 1mm죠. 그래서 시간당 1mm 이상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혹은 또 이렇게 1mm per hour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참고로 강설량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cm입니다. 1cm 그렇게 해주시고 표시는 역시 1cm per hour 이상으로. 그래서 풍속을 제외한 강우량과 강설량은 시간당이라는 거, 풍속은 초당이라는 거, 전부 다 이상이라는 것까지 그리고 단위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관련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해서 괄호 넣기 문제네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땡땡땡땡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땡땡땡땡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땡땡땡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바로 문제풀이를 하자면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역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회가 만약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런 사업장인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 대표죠. 근로자 대표 의견을 충분히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근로자 대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할 때는 이분들의 의견을 잘 존중해서 잘 풀어야 된다는 거 명시하시고요.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시행명령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관계 법령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와 2024년 필답형 2회차 문제풀이 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